자, 지금 여기에서 직접 매핑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기억 장치에,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 캐싱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직접 매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매핑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의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네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자, 라인에는 뭐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자, 블록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의 라인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블록은 무엇의 집합이고 워드의 집합이고 해서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요, 여기도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어도 시험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읽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단계만 딱 표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보면은요,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누가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CPU가 요청을 해요. 두 번째 뭐예요?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확인합니다. 지금 태그 필드하고 라인 필드 중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라인 필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 지문에서는 태그, 라인, 워드 순서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가 쉬워요. A, B, C 순서로 나오면 A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올 것이다. 개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쌤들이 여러분을 낚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이게 뭔 소리야, 태그 어디 갔어? 라고 하는데 그냥 차분하게 캄다운하고 읽으시면 돼요. 내가 좀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라인 필드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라인을 먼저 뒤져요. 해당 라인을 찾았어요. 거기에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태그를 비교해요. 두 태그 값이 일치하는 경우, 자, 라인에 어떤 태그가 들어가 있고 어떤 블록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태그의 값이 일치를 하면은 그런 경우를 캐시 히트가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이걸 왜 4-1이라고 했는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 CPU에 보내줍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여기에서 끝이 나요. 캐시 히트 일어나면은 데이터 보내주고 끝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걸 4-1이라고 했냐면 태그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캐시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뒤에 바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라인에 블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태그 값이 맞지 않는 블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그래서 얘를 4-2라고 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까 얘기했죠. 라인에 블록이 들어가 있는데 걔의 태그가 그러니까 주소란다. 주기억 장치하고는 다르거나 아니면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청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4-2가 됩니다. 이는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를 캐시 히트랑은 다르게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캐시 미스라고 하고요. 이때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은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되는 라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찾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줍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정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요. 자, 6단계는 없어도 돼요. 그냥 5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6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캐시 미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해당 라인이 비어 있거나, 이 경우에는 6이 안 일어나요. 근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안에 어떤 블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블록은 지워지고 새롭게 가져온 블록이 저장된다.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에는 몇 개의 블록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값을 찾지 못하는 거는 지운다 라는 개념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것도 없고요. 쭉 읽어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문제 풀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못해요. 정보쌤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못해요. 네.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힘들어요. 네.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기 때문에 앞 내용과 비슷한 말일 겁니다.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로 묶였으니까는 얘도 그렇고 뭐다? 직접 매핑의 장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이란 말이 나왔으면 장점과 반대되는 단점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특정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 저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블록을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 뭐가 일어날까요? 맞아요. 계속 캐시 미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복적으로 블록이 교체되므로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뭐다? 캐시 기억 장치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런 특정한 경우에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직접 매핑의 단점이겠고요.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생겨난 게 뭐다? 완전 연관 매핑. 이러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완전 연관 매핑 그리고 세트 연관 매핑입니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만 글을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